뭐든지 자기가 하겠다고 난리를 쳐서 음식을 죄다 흘리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아니, 못하겠으면 놔둬야지. 자꾸 지가 하겠다고 우기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 엄마들은 나름 많이 읽었고 또 많이 공부해서 이 정도는 큰 의문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 부분을 힘들어하는 엄마들이 꽤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에릭슨은요,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통해서 인간의 성장 과정을 8단계로 구분했어요. 인간의 자아가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 육아 강의에서 에릭슨 이론을 어쩌면 거의 반복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사람은 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몸을 뒤집고 스스로 일어서고 걷고 그리고 뛰고, 이렇게 신체적인 발달도 무척 중요하지만 심리사회적 발달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저 주어지는 능력만이 아니라 에릭슨의 말처럼 평생 갈고 닦아야 하는 것이므로 사람에 따라서는 신체적 발달보다 훨씬 획득하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영악이 심리사회적 발달은 외부 세계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 단계거든요.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하는 갓난아기지만요, 주 양육자가 그 요구를 잘 알아차리고 젖을 물리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면 아기는 주 양육자를 신뢰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즉 결핍이 생기면요, 주 양육자를 불신하게 되거든요. 가장 가까운 엄마를 신뢰하지 못하는 아이가 세상을 신뢰하기란 얼마나 어려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요 영아기를 지난 유아기 아이들, 여기가 바로 여러분이 가장 힘든 시기. 왜냐하면 자율성을 획득하려 하기 때문이죠. 자율성을 획득한다는 이 아이들이 늘 외치는 소리는 내가. 뭐든지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모습은 이 시기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행동을 모두 허용할 수는 없지만 이 시기 아이들에게는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많은 일을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즉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좋죠. 서툴단 이유로 연습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른으로 자랍니다. 엄마들이 하소연할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주죠. 아이는 지금 자율성을 획득하려고 걔네 나름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집이 좀 더러운 것보다 아이가 의존적인 사람으로 자라는 게 더 나은가요? 왜 이렇게 고집부릴까? 왜 이렇게 산만할까? 왜 이렇게 답답할까? 어른 입장에서 아이를 바라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이죠. 어른들 또한 한때 어린아이였음을, 다 자라고 나면 그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성난 눈으로 바라보는 그 지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대체 왜 그럴까 싶은 아이의 행동도 사실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너 왜 울어를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책에 등장한 아이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주고 싶었습니다. 찬바람을 맞으면서도 쉴 새 없이 이야기했을 때, 그때는요, 엄마, 나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거. 이 아이는 하고 싶은 말이 많았구나. 너무 느리게 걸을 때는 엄마랑 나란히 걷기놀이 해볼까 라고, 모래놀이를 했을 땐 진짜 신나겠다라고 말해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랬구나라는 책을 읽어보라고 권해드려요. 그랬구나 속 아이는요, 물을 엎지르고 벽에 낙서를 있는 대로 다 하고 음식을 뱉는 등 어른이 보기에 정말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행동들을 마구마구 해서 진짜 어른들을 기겁하게 하고 놀라게 합니다. 어른들이 아이를 혼내려고 하자 아이는 부탁을 합니다. 인상 쓰고 소리치지 않으면, 그리고 나에게 화내지 않으면 자기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말하죠. 그래 놓고는 아이는 하나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의 행동에 모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아빠에게 물을 갖다 주려다가 컵을 놓치는 바람에 물을 쏟은 거고, 가족이 외출을 하면 혼자 집에 남을 강아지를 위해서 그 친구가 너무 외로울까 봐 벽에 친구를 그려준 겁니다. 또 딱딱한 달걀 껍데기를 씹어서 입안의 음식물을 뱉어낸 것이지요.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어른들은 그제서야 아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름 아이의 행동에는 이유와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실수 앞에 이 실수를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을 때 억울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이건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죠. 엄마가 아이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어른의 시선으로 아이의 행동을 일단 비난할 때 아이들은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는 주 양육자가 자신의 생상, 자신의 전부, 이거와 다름없기 때문이죠. 엄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곧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과 상호작용하며 심리사회적으로 발달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건 치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너 왜 그래? 하고 소리치는 대신 아이가 세상과 소통하려는 그 노력을 기특하게 지켜봐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가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일부러 그러지 않은 이상 아이들에게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럴 때 감정을 앞세워 아이를 다그치거나 화내기보다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랬구나 하고 공감해 준다면 아이는 큰 위로를 받고 자기가 이해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겁니다. 이럴 때 자존감은 저절로 생깁니다.